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웨덴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중심으로 스웨덴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요, 난민의 망명 천국, 난민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죠. 망명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이 10년 만에 북유럽 최악의 범죄 국가가 됐다.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밀려오는 난민들 통합에 실패하고 이민자 중심 범죄 조직만 50개가 되고 조직원이 3만 명인데 경찰은 1만 명밖에 안 된다. 28년 동안 난민 허용을 주도했던 좌파 총리가 한 나라에 두 개의 현실이 존재한다. 이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웨덴의 문화가 있고 또 난민들의 문화가 있으면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여지 않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겠죠. 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9월 스웨덴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세 나라 뭐 대부분 그 강한 무슬림 국가들이죠. 16만 3천여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인구 대비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난민을 허용한 것입니다. 어, 인도주의 슈퍼파워인 스웨덴, 인도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통 큰 난민 허용 정책을 펼친 결과 인구 1,050만 명 중 외국 태생이 200만 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5분의 1입니다. 20%, 전 인구의 20%가 난민으로 형성되고 또 그 난민의 자녀들로 형성됐다라는 것이죠. 자, 올 들어 지금까지 스웨덴에서 발생한 총기 범죄는 총 319건이었고 여기에서 이 사건으로 50명이 숨졌습니다. 이 밖에도 139건의 수류탄 투척,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요. 대부분 이민자 조직, 범죄 조직 간의 마약 밀거래 뭐 이런 걸 통해서 세력 다툼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총기 범죄가 319건이었다면 거의 뭐 하루에 한 건씩 총기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50여 명이 숨진 이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10월 15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세, 14세 아이들이 스톡홀름 주변 숲에서 상대 조직에 의해서 처형된다. 스웨덴은 물론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는 최악의 폭력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 스톡홀름과 말메, 웁살라, 예테보리 등 주요 도시에서 거의 매일 폭발 테러와 총기 살인 범죄가 발생했고요. 주로 이제 보복 범죄가 많았습니다. 자,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 폭력이 많아서 참 힘든데 이런 심각한 폭력이 지금 스웨덴 복지국가의 모델이었던 스웨덴에서 일어났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현재 대처 능력, 스웨덴의 대처 능력이 매우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범죄 조직원들의 수는 3만 명에 달하는데 스웨덴 경찰력은 11,00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스웨덴 경찰력이 굉장히 역부족이죠. 예,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범죄 조직들이 스웨덴이 이제 그 복지기관 민영화를 시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틈을 타고 이 범죄 조직들이 학교, 병원, 양로원 사업에 진출하고 합법적인 기업으로 위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국제 밀거래를 통해 버는 수입에 배해당하는 약 60억 스웨덴 크로나, 한국 돈은 7,520억 원의 수입을 이들
복지 사업과 사기를 통해서 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조직들이 사기를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이런 그 복지 사업, 학교, 병원, 양로원 이런 것을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 범죄 조직이 갈수록 더 확대되는 거죠. 돈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로피안 컨서버티브 이 잡지는 스웨덴은 앞으로 일관성 있는 국가로 존재하기 힘들게 되고 점차 여러 민족이 갈등하는 레바논이나 발칸 반도의 국가들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국가로서의 기능은 소멸하고 비국가적인 요소들이 장악하는 영토들로 쪼개진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복지 천국이고 인권 천국이던 이 스웨덴이 완전히 뭐 갱단들의 천국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거죠. 유럽 보수 평론지인 유로피안 컨서버티브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10월에 스웨덴은 파열 직전에 있다. 완전히 다 쪼개지고 콩가루 집안이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 미국과 유럽의 여러 뉴스 매체는 스웨덴이 갱스터들의 천국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갱들이 스웨덴의 평화적 이미지를 해친다. 유럽의 총기 살인 수도가 되었다. 스웨덴이 유럽의 총기 살인 수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도 지적했습니다. 자,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지나친 순진함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인들은 인간의 선에 대해 순진한 믿음이 있었고 사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는데 늦었다. 네. 이 정치를 하고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사람을 순진하게만 믿어서는 안 되죠. 항상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이 선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실을 잘 모르는 그런 지도자들, 그래, 지도자들이 있었죠.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고의로 무시했고 정치적으로도 무지했다. 무책임한 이민 정책과 실패한 통합 정책 탓에 이 지경이 됐다. 특별히 그 역대 3인당 정부, 좀 좌파 정부죠. 이 좌파 정부의 실정을 비난했던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무시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무지했고 특별히 이민 정책, 실패한 통합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스웨덴이 이렇게 갱들의 천국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슬람에 대한 무지 이게 또 심각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16만 3천 명의 난민을 수용했는데 이슬람이 좀 굉장히 폭력적인 측면이 있죠. 예. 특별히 이제 지하드라고 하는 것을 명하기 때문에 알라를 위해서 또 이 소외된 사회를 알라가 통치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 지하드도 실천하는 이런 그 이슬람의 성격을 좀 무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작년 9월 스웨덴 법무부는 부모가 모두 외국 이민자인 가정의 자녀가 부모가 스웨덴 태생인 가정의 자녀들보다 범죄율이 3.2배 높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민자 경우에는 굉장히 살기가 어렵죠. 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불만이 더 많고 가정 환경도 제대로 잘 안 갖추어져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범죄율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다문화 사회로 가더라도 이
이 문제만큼은 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슬람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문화를 현지 문화에 적응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져서 자신들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그다음에 어, 현지 문화를 이제 이슬람 문화로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에, 이제 요즘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니까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가 중요하지만 사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등과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을 구하려다가 큰 것을 잃는다. 이 사회주의 정부, 좌파 정부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늘리고 그래서 인구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려는 이런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뜻이죠. 좋은 뜻이고 또 특별히 이제 좌파 정부들은 이런 난민이 많아지게 되면 자신들의 표가 더 늘어날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자리, 세금, 표 이런 것을 가지고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는데 이게 결국 조금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죠. 갈등이 많아지고 폭력이 많아지고 이거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 난민 문제는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은 참 막기 어려운 이런 그 가래로 막아야 되는 또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탐 대실 작은 거 얻다가 큰 것을 잃는 이런 문제 막아야 되고요. 위험을 미리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항상 지도자는 특별히 또 앞서가는 사람들은 사회가 이런 문제, 이런 것을 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이 위험을 미리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탐 대실의 큰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웨덴의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미리 교훈을 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